안녕하셨어요 구독자 여러분, 꽉잡아TV입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빈탄에서 배를 타고 싱가포르에 들어왔습니다. 관광을 시작하기 전 숙소 위치를 살펴보고 짐을 맡기러 숙소로 출발. 안 되면 또 돈 내야 되나? 싱가포르는 대중교통이 참 잘 되어 있네요. 자, 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짠, 끝. 숙소에서 짐만 내려놓고 바로 나와서 MRT 타러 나왔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보타닉 가든 오차드 로드 송파 바쿠텐 식당에 가보려고요. 처음으로 가볼 곳은 보타닉 가든이라는 곳입니다. 아직 싱가포르에 와서 한 끼도 못 먹은 우리는 보타닉 가든역 바로 근처에 있는 이탈리안 식당에 들어왔는데 이름을 선택을 해야 되나 봐. 음료수까지 4만원 정도 결제했고요.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부킷 티마하 게이트. 이곳은 관광객이라면 다들 온다는 공원이라고 하네요. 바로 보타닉 가든 부킷 티마 게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입구에 있는 지도를 보는데 공원이 너무 커 보여서 다 볼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뭐 공원이 다 그렇듯 꼼꼼히 안 보게 되더라고요. 나무 위에 있는 닭은 처음 봤어. 나는 왜 닭이 이렇게 나무 위가 안 나봐. 조금 걷다 보니 우리나라 올림픽 공원이 생각이 나는데 보타닉 가든은 싱가포르 최초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중국의 만리장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징적인 명소라고 하네요. 3월인데도 날이 더우니 잠깐 쉬면서 걷게 되더라고요. 열대우림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밀림에 들어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나무도 엄청 크고요. 조금 걷다 보면 싱가포르 화폐 5달러에 나오는 헤리티지 템퍼스라는 나무가 보이는데 수령이 150년 정도라고 하네요. 들이 살기 좋은 나라. 들어온 곳의 반대편 게이트인 팅링 게이트로 나오니 나피에르라는 MRT TEL 라인을 탈 수 있는 역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두 정거장만 가면 오차드 로드라는 우리나라 명동 같은 곳이 있다고 하여 쇼핑을 잘 즐기지 않는 중년 부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걸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이온 오차드라고 하네요. 여기 옆에 근데 여기가 딱 봤을 때 명동하고 좀 비슷합니다. 탕플라자라고 하네요. 여기 옆에 보타닉 가든에서 음료수도 한 잔 안 먹고 걸었더니 갈증도 나고 더위도 피할 겸 쇼핑몰 중 하나를 골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촌스럽게 부자 나라에 관광 온 중년 부부 아니랄까봐 주위를 둘러보고 만만한 스타벅스에 들어와 한잔하고요. 다시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거리는 낮보다 더 멋있어졌네요. 지금 이 앞을 뛰어가는 남녀는 조금 전에 보니까 많이 다투던데 남자는 헤어지자고 도망가고 여자가 쫓아가는 중이랍니다. 자, 이제 진짜 배고파서 못 걸어다니겠어요. 20분 정도 이동해서 송파 바쿠테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 쓰던 교통카드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에러의 이유는 숙소 방키를 태그. 2층 버스를 타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우리 부부는 떠들다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칠 뻔했고
오호라 정류장에서 내리니 바로 지도 맞아? 호텔 식당 본점. 생각보다 한 번에 찾아와서 내리자마자 조금 바로 놀랐지만 태어난 척 식당으로 입장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대기가 심하다고 하던데 조금 늦게 와서 그런지 바로 입장했고요. 주문은 QR코드로 하라고 하고 물티슈 2장 주고 갔는데 더 필요하면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야박한 나라.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인기가 있는 식당임에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QR코드를 찍으니 메뉴가 나오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잘 주문을 하나 했는데 이런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냥 말로 주문했어요. 돼지갈비탕 2개, 야채 1개 이렇게 시켰고요. 한국의 맛. 갈비탕 같아? 그거랑 비슷한데 조금 틀려. 밥하고 국수는 그냥 줄 듯이 말해서 달라고 했더니 무료는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국물은 무료로 리필을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젓갈 냄새가 엄청 난다. 한번 먹어봤으니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갈비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제 늦게 들어와 푹 자고 일어난 아침. 저희 숙소의 위치는 게이랑이라는 곳인데 예전에는 홍등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와 딤섬과 칠리크랩이 유명한 동네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아하, 그래서 숙소도 저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보였구나. 지금은 홍등가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으니 이쪽으로 숙소를 잡으셔도 됩니다. 10분쯤 달리니 분위기가 확 틀려지고 다시 빌딩 숲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를 다 돌아볼 기세로 관광을 하려고 일찍 나왔는데 첫 번째 갈 곳을 리틀 인디아라는 곳으로 길을 잡았고 리틀 인디아 중심부로 들어오니 눈에 띄는 사원이 하나 보이는데 스리 비라마 칼리암만이라는 힌두교 사원이네요. 잠깐 같이 들어가 볼까요? 힌두교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려해 보이네요. 우와, 향을 이렇게나 태우나? 힌두교는 인도에서 가장 큰 종교이고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한 신을 궁극적으로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네요. 뭔가 개인적으로 매우 어리둥절했던 힌두교 사원을 나와서 15분 정도 걸어서 술탄 모스크에 도착. 이정표를 따라 걸어 들어오니 벽면에 이쁜 그림들도 그려 있고 단체 관광객들도 벌써 많이들 보이고 이번에는 힌두교가 아닌 이슬람 사원 술탄 모스크입니다. 뭐 볼만한 게 있나? 어린이집에서도 왔네. 입장료는 없었고 방문자 기록만 QR코드로 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교리 때문에 모스크 내부는 성상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나 동물의 형체는 일절 찾아볼 수 없고 아라베스크 문양이나 아랍어, 서체 도안을 활용한 기하학적 문양으로만 장식이 된다고 하네요. 힌두교하고는 정반대 아닌가요? 아까 힌두교는 엄청 현란하던데. 다시 밖으로 나와 들어오는 입구에 있던 벽화를 다시 한번 감상하고 기념품 가게에 들어와 싱가포르 자석 하나 구입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은 버스를 타려고요. 웬만하면 걷겠지만 3월 초인데도 낮이 되니 너무 덥네요. 버스나 MRT를 이용하실 때는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에 와이파이 표시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버스 타듯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만 있어요. 지금 가는 곳은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이고요. 입장료는 10싱달러, 만원 정도 됩니다. 20달러였나 보다, 두 명이. 1887년에 설계되었고 싱가포르에서는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라고 하고요. 세계 주요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시티인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문화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싱가포르만의 비밀은 바로 이곳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서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얼른 나왔고요. 싱가포르의 명소인 마리나베이로 이동. 아, 저게 쌍용건설에서 지었다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네요. 어떻게 저 꼭대기에 수영장을 지었는지 직접 보니 정말 감탄만 나옵니다. 이곳이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금융사들이 몰려있는 센텀웨이 길인데, 이곳에서 내린 이유는 점심을 먹으러 라오파삿 호커센터에 가려고요.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라오파삿이고요. 저녁에는 차를 막고 도로까지 꼬치구이 거리가 된다고 하네요. 안으로 들어오니 음식점들이 잔뜩 밀집되어 있고 전 세계 음식점들이 다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뭘 먹으라는 거야. 식당이 너무 많아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나라 급식 식판에 주는 인도커리인데 맛은 좋았고요. 그게 4달러. 코코넛과 콜라로 갈증도 해소했습니다. 콜라 2달러, 요거 4달러.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마리나베이 워터프론트 프로메나드 산책길인데, 저기 건너편에는 그 유명한 멀라이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멀라이언에게는 내일 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볼 게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가봅시다. 바로 옆 마리나베이 샌즈 쇼핑센터라는 건물로 들어오니 완전 쇼핑의 천국이 따로 없네요. 저희는 쇼핑을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이 안에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다 하길래 왔습니다. There, 아, 815. 5. 그걸로 타? 이걸 You see 8시 this one? 5분까지 있을 수 있... 저기가 밤 되면은 조명이 켜지는 그곳이네요. 4시간 정도 남아 바로 옆에 있는 가든스 바이더베이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슈퍼트리는 가든스 바이더베이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무는 아니고 나무 모양의 조형물입니다. 밤에 이제 잠시 후면 야간에 레이저쇼도 볼 수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같이 봐요. 그러는 곳이. 그리고 사실 더 유명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온실 플라워 돔. 플라워 돔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온실로 등재되었고, 1.2헥타르의 지중해성 기후의 수준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32달러, 33,000원 정도 내고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식물원 같습니다. 이런저런 꽃들과 다육식물, 바오밥 나무 등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방문했던 3월에는 일본 정원이 테마 정원이었고요. 오, 물을 받아서 연주를 하는 북종? 소리가 좋네요. 다음 볼 곳은 클라우드 포레스트. 티켓을 구매할 때 두 곳을 같이 추천 판매를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포레스트의 핵심은 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은 클라우드 마운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규모의 실내 폭포인데 높이가 35m나 되는 조형물입니다. 저 위를 걸어가 올라가 봅시다.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용이 있고 문이 있네요. 아까 거기가 클라우드 워크. 클라우드 마운틴 뒷면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는 클라우드 워크에는 쉽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진짜 볼만합니다.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열대 고산지대 식물들로 잘 꾸며져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도 체험을 해볼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았네요. 자, 이제 예약해 놓은 삼판 보트를 타러 가야겠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과 연결된 다리를 건너가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내부 한번 봐볼까요? 비록 숙박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으니 좋네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정말 설계부터 건축까지 예술 작품 같습니다. 와, 마리나베이 계속 놀랄 따름입니다. 가든스 바이더베이에서 15분쯤 걸어와 드디어 저 아래 배 타는 곳이 보입니다. 삼판보트라고 하는데 좀 많이 아쉬운 배였고요. 뒤에는 노젓는 분하고 같이 타고요. 자, 15분 되면 여기서 폭포가 떨어지는데 우리 맞으면 안 되는데. 나온다, 물 나온다. 배 안 타도 볼 수 있는데 괜히 탄 것 같아요.
아, 이것이 다인가? 이거 보신 분들은 이거 타지 마세요. 아저씨도 주무시잖아요. 정말 재미없는 배 타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재밌는 야경을 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슈퍼트리를 다시 보러 가는 건데요. 매일 밤마다 7시 45분과 8시 45분에 가든 랩소디라는 비쇼를 진행하는데 워낙 유명해서 싱가포르를 관광한다면 꼭 보고 가야 한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는데 다들 조용히 감상을 하는 이색적인 광경입니다. 야식 싸고 밀린 빨래 좀 하고 하니 오늘도 밤 11시 다 사용이 끝나고 찍어서 지저분은 하지만 뭐 찍을 게 없는 방이에요. 매일 밤 11시에 들어와서 아침 8시에 나갔거든요. 잠만 자고 나갔던 숙소라 넓지 않은 방인데 그래도 이 금액이 8만 원입니다. 침대 2개 있고 테레비 하나 있고 이런 거 있고 전화기 있고 코드는 일반 220V 꽂아도 되고요. 세면대 하고 정수기가 저기 왜 달렸는지 모르겠고 휴지, 칫솔, 치약은 다 제공하고요. 근데 샤워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아침을 먹으러 온 이곳은 야쿤카야 토스트 본점입니다. 조식으로 먹기 좋은 메뉴이기도 하죠. 커피가 포함되어 있는 세트 메뉴는 대략 7,000원 정도 하고요. 소스는 백구추와 다크소야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간장하고 비슷한데 짠맛도 있긴 한데 덜 짠맛? 커피는 라지 사이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세트 메뉴 2개에 14.60 싱달러 16,000원 정도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소스를 넣고 계란을 풀고요. 먹는 방법은 푸른 계란에 빵을 푹푹 찍어 적셔 먹으면 됩니다. 맛있어요. 어제 왔던 마리나 베이인데 오늘은 호텔 건너편 멀라이언 파크에 왔습니다. 남들 다 찍는다는 멀라이언 물 받아먹기 신공. 멀라이언이란 인어를 뜻하는 멀메이드와 사자를 뜻하는 라이온의 합성어로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 몸통이네요. 아줌마, 헬로키티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무척 덥고요. 잠시 멀라이언 보고 앉아서 아이스크림 하나 때리고 바로 옆에 미니 멀라이언도 구경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멀라이언 파크에서 1km 15분 정도 걸어서 차이나타운으로 왔습니다. 1827년에 지어져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 사원이며 탑에 있는 사람 같은 모습은 신의 모습이 묘사된 것이라고 하네요. 힌두교 사원을 제가 싱가포르에 와서 2번째로 보는 거긴 한데 매우 화려하기도 하고 사실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힌두교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러긴 할 텐데 꿈에 나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얼른 나가 볼게요. 지금은 브라사라고 차이니스 여기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 브라사라는 템플에 가고 있습니다. 여긴가 봐. 여기가 브라사인가 보다. 오, 엄청 크다. 스리마리안만 사원에서 5분쯤 걸어오니 브라사라는 사원에 도착했고요. 절이면서 박물관이라고 하고 석가모니의 치아사리를 보관하고 있다네요. 좌우 벽면에는 작은 불상들이 빼곡하게 진열이 되어 있고 중앙에는 부처님들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근사한 절이었습니다. 브라사를 통과하면 나오는 이곳은 차이니스 호커 센터라고 하는데 밑에는 시장, 1층은 옷 같은 거 팔고 3층은 식당.
지금 이곳 차이나타운 호커센터는 싱가포르에서 대표적인 푸드코트인데 상점의 수가 260개나 된다고 하네요. 콜라요. 코크. 코카콜라. 180. 응? 180. Kasman. 밖으로 나오니 차이나타운 스트리트 마켓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혹시 저건 두리안? 저렇게 생겼구나. 처음 보는 두리안 칼질에 마냥 쳐다보게 되네요. 먹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더 많은 과일이군요. 차이나타운 스트리트 마켓은 중국풍의 의류 패션 쇼핑과 함께 기념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었고요. 빨강색, 황금색 색상이 많아서 그냥 지나다녀도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겠더라고요. 두 대가 똑같아. 쌍둥이야? 역시 차이나타운이네. 한국 커플은 한국 서민 부부는 지하철 타고요. 하버프런트라는 페리터미널로 왔습니다. 케이블카. 이 하버프런트 여객터미널은 왜 왔냐면요,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넘어가려고요. 오늘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거든요. 타고 온 비행기가 제주항공 인천 바탐 도선이었습니다. 4시 10분 신도페리로 타고 갈 표를 끊었고요. 저 멀리 싱가포르를 바라보며 45분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하니 인도네시아 바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바탐에 입국했을 때 30일짜리 비자를 받았는데 싱가포르에 갔다가 왔다고 또 사야 한다고 하네요. 대신 이번엔 7일짜리가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들어올 땐 없었는데 말이죠. 근데 비자를 한 번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번 다시 싱가포르 갔다 오면 또 사래요. 7일짜리로 해서 하나 또 얼마였지? 2만원 정도 해서 두 명이서 둘이 합해서 5만원 정도 해갖고 새로 비자 발급받고 다시 바탐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탐 페리터미널역 근처인데 확실히 싱가포르하고는 분위기가 틀립니다. 일단 차들도 그렇고 오토바이가 많네요. 바탐 페리터미널은 이렇게 바탐 메가몰이라는 쇼핑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고 가려고 식당으로 왔고요. 오늘은 드디어 인도네시아 음식이 우리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먹어보고 한번 맛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입맛에 안 맞았었는데 먹었어. 오늘은 와. 왠지 맛있네요. 그랩을 타고 이제 도착한 이곳은 항나딤 공항이고요. 2층에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꽉 잡으세요.